보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월 신청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2월 신청 검토 들어갈 텐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화면 접속해 놓으셨나요? 아까 우리 쓰던 화면 우측 상단에 닫기 버튼이 있어요. X표 찾으셨나요? 이거 누르셔서 전체 닫기 한번 누르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닫기 클릭. 네, 하면은 위에 열려있던 탭 다 닫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관리 메뉴죠. 정상관리에 2월 관리라는 메뉴로 가셔서 2월 신청 검토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자동으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화면 들어오시면은 돋보기 버튼 눌러서 사업부터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눌러 보실 텐데 조회하면 역시 데이터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자가 2월 신청을 해야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2월 신청한 데이터는 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역시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 입력한 다음에 조회하면은 이제 사업 정보들이 보일 텐데 이 사업 정보 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2월 신청 진행 상태가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출 들어온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2월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2월 신청을 반려한다든지 이 부분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2월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교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연락을 서로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2월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승인해달라. 그럼 하시라. 뭐 이렇게 먼저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자, 이렇게 2월 신청하는 체계가 있고요. 현재. 자, 다음으로 이제 진짜로 정산 한번 해볼게요. 마감 한번 쳐볼게요. 이제 정산 마감을 해볼 텐데 정산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들 그 보조사업자분들이 집행등록했던 내역들 우리 점검해 본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떤 제목으로 점검을 했었냐면 상시 집행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점검을 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었나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 수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집행했던 거를 우리가 틈틈이 점검을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정산 마감을 할 때가 됐거든요. 마감할 때는 모든 게 다 점검이 끝나야 됩니다.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점검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집행 등록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보조사업자가 집행 등록한 내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하시고 집행 마감한 다음에 집행 마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가 집행 마감을 한 다음에 이제 집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한다는 거는 먼저 보조사업자가 먼저 해주셔야 돼요. 보조사업자가 저 이제 사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 마감할게요 하고 집행 마감을 딱 눌러주거든요. 보조사업자가. 그러면 그때 혹시 점검해야 될 게 남아있다면 상시 집행점검으로 다 해버렸으면 할 게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뭐 거의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제 집행점검을 다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이 다 끝났으면 이제 정산 마감 선생님들께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흐름 한번 다시 볼게요. 정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정산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니까 보조사업자가 집행 마감을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 쓸 일 없습니다. 사업 끝낼게요 라고. 그리고 혹시나 반납해야 될 금액들이 생기면 반납 등록도 아마 하실 거예요. 보조사업자분들이 우리 잔액이 남았다, 뭐 이자 금액 같은 거 생겼다라고 하면 이자 금액 얼마 생겼습니다. 이런 거 입력해 놓을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실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뭘 하셔야 돼요? 집행 마감이 됐으면 집행했던 내역 이제 검토, 나머지 것들 검토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혹시 상시 집행 점검 해놓으신 게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 근데 상시 집행 점검 하나도 안 했으면 그냥 지금 점검 다 하시는 거죠. 전체 다 하셔야 되고 집행 내역을 검토해야 됩니다. 방법은 아까 우리 상시 집행 점검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기억나시죠? 검토 상태 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 보냈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줘서 등록하면은 그 내용을 보고 또 한번 검토를 해봐서 문제가 없다 하면은 검토 완료, 다 검토 완료, 검토 완료 이렇게 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모든 게 검토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정산 완료라는 버튼을 탁 눌러줍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끝났으면은 보조사업자는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실적보고서라는 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보고서 제출하시라고 아마 얘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실적 보고서 등록하실 거고요. 보조사업자분들께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실적 보고서 내용 보시고 그 확정 지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승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 보고서 내역에 대해서도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되겠고요. 확정 지어졌으면은 보조사업자분들이 아까 반납 등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때 이제 반납 금액들 이제 이체를 시켜줄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 예치계좌로 반납 금액들이 들어올 겁니다. 반납 금액들이 들어왔으면 선생님들께서는 반납 금액 잘 들어왔나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예치계좌로 들어온 반납 금액을 다시 세입계좌 쪽으로 징수이체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징수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총괄 담당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체 작업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징수 요청까지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정산 작업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요.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정산을 다 완료시켜 볼 텐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정산관리의 검토 대상 목록조회 라고 써있는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산관리의 카테고리로 들어왔어요. 정산관리 카테고리로 들어와서 제일 위에 있는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클릭하셨나요? 예, 저도 그러면 정산관리의 제일 위에 있는 검토 대상 목록조회까지 가볼게요. 들어왔더니 뭔가 또 조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보조사업은 뭐 똑같이 보조사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산 진행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집행마감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행마감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거라고요. 보조사업자분들이 돈 다 썼습니다. 이제 그만 쓸게요. 집행마감 딱 치신 거예요. 집행마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보조사업 명에다가는 좌석번호 입력하세요. 선생님들 좌석번호 입력하시고 조회 눌러주세요. 조회 누르시면은 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정산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한 템포 늦게 저도 가볼게요. 정산 진행 상태는 집행마감, 그리고 저는 42번 해놓고 조회 누르시면은 사업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조회하셨나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시던 사업인데 그 사업자분께서 집행 마감을 해주신 거예요. 자, 집행 마감했으니까 눌러볼게요. 클릭하시면은 많이 봤던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집행 내역 아까 우리가 검토했던 화면이거든요.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을 상시 집행 점검에서도 볼 수 있고 정산 때 집행 점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화면을 양쪽에서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1시간 전의 일이라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뭘로 했었죠? 뭘로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보안 요청했었거든요. 보안 요청했는데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보안 완료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보조사업자께서 보안 완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안 완료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검토 완료했었잖아요. 우리가 검토 완료했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검토를 안 했으니까 이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맨 밑에 이제 마감 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정산 마감을 눌렀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처리권이 있어서 정산 마감 불가능하다고 뜨겠죠. 뭐 때문에? 몇 개 있잖아요. 보안 완료된 것도 있고 미검토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럼 보안 완료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완료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 그러면 보안 완료해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증빙 파일을 더 추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써줬었는데 여기에 증빙 파일이 올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셨다라고 가정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제 문제가 없다, 해결된 것 같다 라고 판단되면 이제 검토 진행 상태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검토 완료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봤는데도 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걸 다시 또 보안 요청으로 또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죠. 검토 완료로 하겠습니다. 검토 완료로 하고 저장 하면은 검토 완료로 딱 바꾸는 순간 이제 불인정 금액으로 여기 살짝 옮겨졌던 금액은 딱 사라지게 되고요. 다 0으로 바뀌게 되고요. 저장 하셨어요. 첫 번째 거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집행정보 보기 넘겨 보면은 두 번째 건 뭘로 돼 있었죠? 그냥 완료로 우리가 쳐놓은 거 있었잖아요. 완료로 돼 있을 거예요. 됐고 다음 그 다음도 완료로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누르시면, 자,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안 했던 거 마지막에 2개 남아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검토 진행 상태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검토 완료로 해주시고 저장 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또 다음 집행정보 보기 누르셔서 마지막 거 하나 남았네요. 이것도 검토 완료.
요거는 보완 요청으로 해볼게요. 보완 요청. 보완 요청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보완 요청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죠? 보완 요청을 했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 누르시고요. 여기 의견 써야죠. 자, 이거는 그냥 의견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완 요청하고 의견 쓰시고 저장. 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정상검토 의견 등록 이거 창은 닫아 버릴게요. 그러면 뒤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이 창이. 여기까지 오셨나요? 내용을 보시면 검토하려인데 하나 보완 요청으로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보완 요청으로 잡아놨던 건 다시 보냈다는 건데 세워라 내워라 아무리 기다려도 보완을 안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보조사업자가 보완할 의사가 없대요. 보완을 못 하겠대요. 자료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요청 상태로 놔두면 이 금액 다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불인정으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정산 마감 한번 눌러볼게요. 정산 마감 누르시면은 위쪽에 정산 진행 상태가 뭘로 바뀌었어요? 정산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산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완 요청 상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마감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완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그대로 불인정으로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보조사업자가 아니에요 보완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산 마감을 쳤지만 이걸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산 마감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산 마감 취소시키면 다시 검토 중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마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의 또 기회를 이렇게 주면서 또 취소했다가 그럼 보완 요청했던 거를 또 다시 돌아왔겠죠. 보완 요청이 또 다시 돌아왔으면은 봤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검토 완료로 해주시고 마감을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산 마감을 눌러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진행 상태를 뭘로 바꿀 거예요? 정산 검토 중이 아니라 마감을 눌러서 정산 마감 상태로 딱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진행 상태라고 위에 써 있는 상태가 마감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산 마감으로 끝났는지. 되셨나요? 정산 마감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해 볼게요. 집행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마무리돼야 됩니다. 집행 점검을 다 끝내셔야 돼요. 집행 점검은 아까 드렸던 내용 똑같거든요. 지금 똑같은 얘기 또 드리는 거예요. 집행 내역 점검은 언제? 사업 중에도 가능. 또 언제? 집행 마감 후에도 가능. 집행 마감은 누가? 보조사업자가 하시는 겁니다. 모두 가능해요. 그럼 점검 결과는 어떻게 입력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보완 요청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검토 완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 결과 다시 재방송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보완 결과가 보조사업자께서 이제 우리가 보완 요청 보내면은 보완 완료를 했습니다 라고 고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완 불가라고 아예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완 불가인 경우는 그 금액 그대로 불인정 처리가 돼서 반납 대상이 될 거고요.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무리 기다려도 보완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마감을 시킬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보완 요청 상태에서 보완하지 않은 건도 반납 대상으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런 예시를 한번 방금 해봤었죠. 정상검토 반려라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정산 마감 버튼이 있습니다. 정산 마감 취소도 있었고요. 이거 쓰진 않았지만 취소도 있었습니다. 정상검토 반려는 하실 일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정상검토 반려라는 버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건 크게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복잡할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점검하는 중에서 이제 보조사업자와 계속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드시겠죠. 만약 그렇다면.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한두 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낯선 시스템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드시겠죠. 적응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음 실적 보고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래쪽에 있는 정산 마감 버튼을 이용해서 정산을 완료시켜 주셨어요. 정산 마감 버튼을 딱 누름으로써 정산이 이제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보조사업자께서는 이제 뭘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적 보고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 실적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안내는 주시겠죠. 정산 마감 했으니 이제 실적보고서 제출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안내해 주시고요. 그럼 보조사업자께서는 실적보고서를 등록해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심사해 보시고 이제 승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흐름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줄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실적보고서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별건 없죠. 승인해 주실 때 이제 또 결제 체계를 좀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요. 자, 실적보고서 심사라는 메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심사 메뉴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은 이제 검색 조건 갈게요.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하셨을 거고, 두 번째는 진행 상태는 이제 실적보고서니까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한번 조회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출이라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리번호, 좌석번호 입력하시고 한번 조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볼게요. 실적보고서 심사 들어가서 보조사업 선택하시고요. 진행상태, 실적보고서 심사를 하려면 제출한 게 있어야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진행상태 일단 제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명 번호 저는 42번으로 해서 조회해볼게요. 나오는 게 있나요? 자, 저희가 이제 미리 넣어놨던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보조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현재 제출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셨는지 제출이라고 써있는 이 상태값 눌러볼게요. 클릭하시면 실적보고서 제출한 내역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탭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실적보고서는 보시면 됩니다. 실적보고서가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내용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기본 사항들이야. 기본 사항이니까 사업 추진 방법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 이제 따로 입력해 주신 거거든요.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계획 대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바뀐 게 있는지, 더 나아진 게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주시고 사업 성과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얘기 드릴 건 없죠. 이런 내용들은 중요재산이라고 있는데요. 보조사업자분들은 중요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거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업 중에 미리 등록을 다 해놨어야 돼요. 사업 중에 틈틈이 등록을 해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중요재산이 등록되어 있었는지 내역이 쭉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시고도 이제 실적보고서 내용을 이제 승인하는 데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재산은 보통 이제 보조사업자분들께서 50만 원 이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부동산, 선박 이런 것들 자치단체에서 중요재산이라고 정의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은 미리미리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정산보고서 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산보고서는 바꿀 뭐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정산했던 거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까 그 정산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 건들이 그냥 들어와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 자료 그리고 집행 내역, 아까 집행 내역 우리가 다 점검했던 거잖아요. 이런 집행 내역들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럼 혹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면은 잔액 발생 사유를 여기다 넣게 돼 있고요. 요거는 통계목별로, 세목별로 넣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행 내역 전용 카드라고 있는데요. 집행 내역 전용 카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FAQ에서도 제가 귀뜸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기에 집행률이 몇 프로 나오죠 지금? 0%로 나오죠. 근데 이 사업은 집행률이 0%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교부를 했는데 이거 1000만 원 다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 쓴 거예요. 집행률 몇 프로예요 그럼? 100%잖아요. 100%인데 여기 0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실적보고서를 점검하다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나오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자한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보고서 승인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집행률이라는 건 여기에 나오는 집행률은 그냥 전용 카드를 몇 프로 썼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행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전용 카드를 뭐 한 50만 원을 카드로 쓰기로 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카드를 한 번도 못 썼다. 그러면 여기 0%로 나오는 거예요. 50만 원 카드 쓰기로 했는데 25만 원밖에 카드로 안 썼다. 5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집행률은 전체 집행률과는 다르니까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니까 뭐 실적 보고서 심사하실 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을 하거나 이런 내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조사업자분들께서 그런 내역이 있으면 변경 내역에 뭔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심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검증 결과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증 결과 탭에서는 이미 이것도 이렇게 해오고 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법조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내문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이거 작업하실 때 노란색 배경에 안내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 안내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안내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제17조라고 써 있고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인 사업은 외부 기관에,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검증,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외부 기관에 검증받아서 여기에 검증 결과서를 여기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3억 원 이상 사업. 모든 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흔한 사업은 아닐 거예요. 국고사업은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이 많은데 지방비 사업은 3억 원 이상 사업이 그래도 비교적 조금 적긴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사보고서 탭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탭. 첨부 파일을 올려야 되는 검증 결과, 그리고 두 번째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감사보고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얼마 이상, 1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거는 앞에 보시면 같은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회계연도 안에 우리 기관에서, 이 보조사업자 기관에서 사업을 5개의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 하나는 8억 원짜리 사업, 큰 거. 하나는 1,000만 원짜리 사업, 작은 거. 또 하나는 1억 5천짜리 사업, 조금 큰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업을 다 했는데 합쳐봤더니 얼마가 넘는다고요? 10억이 넘는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관을 감사받아야 돼요. 이건 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계감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으셨으면 그 감사보고서 여기다 올려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교부받고 있는 보조사업자분들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 제출했으면 다음 해에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년에 한 번씩 제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제출을 하셨을 거고요. 이 내용을 다 검토하셨으면, 검토했어요. 우리 오른쪽 밑에 닫기 누르시고요. 닫기 누르시고,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왔죠? 실적보고서 화면으로. 실적보고서 체크하셔서 오른쪽 맨 밑에 승인을 해주는데 내 마음대로 승인하는 거 아닙니다. 승인하는데 결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승인 전자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예, 확인 누르시고, 이제 기한문, 요거는 뭐 저보다도 선생님들께서 더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전자결제 올리시는 일들이 빈번하실 테니까, 자, 기한 전송 할게요. 그냥 그 내용대로 기한 전송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하시면은 됐어요. 자, 이렇게 승인 전자결제 요청 눌러서 결제를 올렸는데, 결제를 올렸으면 누군가는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승인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냥 올리기만 했고 이건 연습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전자결제 상태 보시면 결제 중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직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요 기능을 써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 업무에서 전자결제를 올렸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기 관리자님께 승인을 해주셨어요. 승인을 해줬으면은 여기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반영이 안 되고 계속 결제 중으로만 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정을 못 짓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트워크 에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기능을 쓰게 되냐면 이제 수기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쓰시라고 전자결제 수기 등록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써볼게요. 지금 결제 어차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결제를 해주셨다라고 가정하고 체크하셔서 전자결제 수기 등록 요걸 이용해 볼게요. 자, 밑에 찾으셨나요? 클릭하셔서 요거는 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파일 추가 누르신 다음에 보이는
파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넣으시고요. 사유도 넣으셔야 돼요. 사유는 그냥 전 사유 이렇게 두 글자만 넣겠습니다. 넣으시고 등록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되면은 결제가 된 걸로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등록 누르시면 갑자기 사라졌네요. 자,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화면에서 벼랑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 상태는 뭘로 우리가 조회했던 화면이었죠? 제출 상태로 조회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해보셔도 되고 제가 하는 거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이번엔 진행 상태를 뭘로? 승인으로 하고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저는 그냥 조회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게 승인된 다 하셨네요. 승인된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실적 보고서들이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네요. 쭉 살짝 봤는데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정산 완료가 되면, 정산 마감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정산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필수적으로 실적 보고서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검증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보조사업 하나당 3억 원 이상인 어떤 사업, 이런 사업은 실적 보고서에 외부 적정성 검증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첨부해야 되고요. 감사 보고서라는 것도 있었어요. 동일 회계연도 안에 지방보조금 전체 총액 교부받은 전체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어떤 보조사업자가 있다, 그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뢰해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서 제출하시고 이제 자체선체 승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승인하는 방법을 쭉 한번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에 전자결제에 올려서 승인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실적 보고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반환 남았어요. 반환 남았습니다. 지금 폭주 기관차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컨디션? 네, 정신 없으시죠? 근데 이해는 되시나요? 어떻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만 보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만 지나면 또 머릿속에서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다시 접하면은 또 새록새록 기억나실 겁니다. 일단 어떻게 가는지 이 구조를 잘 파악해 놓으시는 게 먼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반환 가겠습니다. 정산 반환 및 징수 요청 제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재는 246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실적 보고서까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이제 뭘 하시게 되냐면, 보조사업자분들은 뭐 이자 금액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아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불인정시킨 금액이 있었죠. 뭐 이거는 그 집행 내역을 검토해 봤더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완을 시켰는데 보완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불인정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또 수익금 같은 게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다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납 금액을 이체시켰을 거예요. 우리 쪽 예치계좌 쪽으로 이체를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반납 금액을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되겠죠. 반납 잘 했나 확인하시고, 확인됐으면은 반납금을 지자체 세입계좌 쪽으로 징수 이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업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자가 반환 이체 요청을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보조사업자분들 그 내부에서, 그 기관 내부에 이체 담당자분들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체를 해주시게 돼 있어요. 자체단체 쪽으로. 이체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체하게 되는 대상은 사업비 잔액이나 불인정 금액, 이자 금액, 그리고 수익금,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체를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돌아왔죠. 선생님들께서는 정산 반환된 결과를 먼저 조회해 보시고요. 그래서 들어왔다, 반환이 들어왔다 라고 하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징수 요청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 이체 담당자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치단체에. 아마 대부분 총괄 담당자분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 이체 실행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이제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반환 결과 조회 화면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시고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반환 관리의 정산 반환 결과 조회, 여기까지 갈게요. 일단 메뉴 진입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드릴게요.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 보고서 요거는 복습 차원에서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승인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승인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실적 보고서 승인. 그리고
세 번째 이 보조사업명 있잖아요. 보조사업명은 선생님들 좌석번호 그냥 이렇게 해서 조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눌러볼게요. 그리고 실적 보고서는 승인받은 것만 하고 보조사업명에다가 42번 하고 조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를 조회하도록 제가 해놨어요.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면 아래쪽 거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반납 완료 해놓고 정산실습용 사업 뭐 몇 번 이렇게 써있는 요 사업까지 확인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아래쪽에 반납 완료라고 써있는 사업을 제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세부 내역이 나와요. 저 아래쪽에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세부 내역 보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반납 완료라고 했다는데 도대체 뭘 반납했다는 거냐? 보조사업자가 반납을 했다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예치계좌 이자라든지 자부담계좌 이자, 그러니까 이자 금액 반납을 했다는 뜻이네요. 밑에 보니까. 근데 여기에 반환 진행 상태라는 그 필드가 있어요. 반환 진행 상태 보이시나요? 반환 진행 상태 뭐라고 써 있어요? 반환 이체 완료라고 써 있죠. 반환 이체 완료했대요. 누가? 보조사업자가 이체 완료했대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징수 상태는 어떻게 돼 있죠? 비어 있잖아요. 그럼 징수 상태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보조사업자는 반납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금액을 다시 자치단체 세입계좌로 징수 보내야 돼요. 징수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살짝 하나만 볼게요. 지금 제가 사업 두 개를 조회를 시켰잖아요. 위에 사업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훔쳐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업을 딱 눌러보시면요. 이 사업은 아래쪽에 보시면 반환 진행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처리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보조사업자가 아직 반납 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우리가 징수 이체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아직 보조사업자가 이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수 이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사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징수 이체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징수 요청 등록이라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메뉴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보조사업자가 이제 이체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징수 이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징수 요청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화면 진입하셨나요? 네, 들어오셨으면 징수 요청 등록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특이하게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먼저 요거부터 하세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징수 요청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요거 눌러볼게요. 저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뭐라고 나오네요. 네, 무시하시고 확인하세요. 확인 누르시고요. 방금 무슨 경고였냐면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 안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자, 지자체 보조 이렇게 창이 떴을 거고요. 지자체 보조사업 선택하시고 우리 늘 선택했던 대로 사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보조사업명에다가 좌석번호 입력하시고 조회까지 눌러주세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보조사업명 이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보조사업명에다가 해서 조회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업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해주셨나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화면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그 업데이트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일단 조회까지만 해놓으시고요. 스크린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대상 사업주의 화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근데 보시면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먼저 반환 대상 부분을 잔액이나 불인정 금액, 이자나 수익금으로 나눠